우리는 거리가 멀수록 건의가 높게 느껴요. 젠스낭 왜 건의 있습니까? 만날 일이 없고. 많이 멀어. 젠스낭 자녀분들 말 안 들을 거예요. 아, 그쵸. 젠스낭이 아버지, 야, 엄마한테 나- 야 엔비디아 사 그러면 아빠가 뭘 알아? 그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안 그쳤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그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과 리뷰한다. 전과자 카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의 유명한 대학교 뭐 있죠, 여러분? 막창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디지스트에 왔습니다. 공부 뒤지게 잘하는 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디스트 이렇게 세 개 알고 있거든요. 유니스트. 아, 유니스트. 왜 다 스트가 붙어 있나요? 뭐 유행인가요? 뒤에 보시면 과학기술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약자죠. 아, 저 약자예요? IST 저 약자를 아. 붙여서 과학기술원은 국가에서 만든 특수 연구기관이에요. 그럼 전부 다 네 개 대학교 다 뒤에 ST가 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거예요? 네, 다 붙어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DG가 대구 경북의 약자. 몰랐어요. 여기가 또 유명한 게 네, 뭐가 유명한가요? 최근에 유튜버 궤도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이 여기 특임 교수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가면 볼 수 있어요? 오늘 무슨 과 가나요? 오늘 학과는 뇌과학과. 뇌과학과? 진짜로? 뇌를 연구하는 학과. 진짜 대박이다. IQ 몇이에요? IQ 저 근데 높아요. 저 138. 공신력 있는 거 된 거 맞아요? 초등학교 때 IQ 검사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138 나왔어. 제가 만약에 춤을 안 추고 공부를 했다면 제가 지금 디지스트에 입학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입학생이면 지금 몇 수를 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뇌에 칩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궁금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디지스트 애들한테 물어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테슬라 풀매수. 네, 오늘 과잠 드리겠습니다. 디지스트. 와, 다르다. 멋있다. 딱 심플하다. 어때요? 디지스트. 오늘 수업은 뭐 들어요? 뇌공학개론, 와, 진짜 모르겠다, 뭔지도. 그리고 뇌공학개론? 뇌과학실험. 뇌과학 실험? 뇌회부 이런 거 안 하죠, 오늘은?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회부 하면 안 돼요. 가보자. 아니, 근데 그러면 IQ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아인슈타인, 그 사람들의 뇌는 좀 다르나? 뇌가 더 크려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와, 여기 캠퍼스? 딱 컴팩트해요. 딱 있을 것만 있고 약간 진짜 신도시 같고 슬쩍 읽었거든요. 이름이 그냥 완전히 달라요. 지능형 로봇 연구부. 와, 미래 자동차 연구부. 와, 이거 진짜 여기 날아가나 이제? 대학교 너무 큰데? 가보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비가 왜 오지? 디지스트 학생이다. 인터뷰 해볼까요? 아이고 특임 교수님! 특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야, 비도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비는 왜 오나요? 과학적으로 비는 당연히 오죠. 태양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대기 활동 때문에 수증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무거워지면 내려오는 게 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폭우가 내립니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게스트 불러놓고 지금 이 상황이 맞나요? 이거 맞아요? 비가 너무 비를 많이 피해야 와. 될 것 같아요. 잠깐 피합시다 우리. 원래 캠퍼스 진짜 예쁜데. 아니 스태프들 다 여기 붙고요. 출연자분들만 여기 서 있어요. 뭐예요? 아 우산 있잖아요. 아니 뭐 이런 대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요? 원래 이래요. 여기가 정상인이 없어요. 네. 오늘 학교 안내도 해주시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학교 안내랑요. 학교 안내랑요. 궁금한 것도 이제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계속 촬영을 할 거예요? 갑자기 바람 왜 부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맞아 진짜. 이거 맞아요? 게스트 불러놓고? 야. 이거 바람 왜 부나요? 야, 아니 바람 왜 불어요? 폭풍이야, 폭풍. 교수님! 폭풍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저건 뭐예요? 저거 낙엽 뭐예요 이거? 이거 오늘 지구 멸망하나요? 바람이라는 것도 이제 정상적인 대기 활동인데, 네,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가볼까요? 오케이, 아, 어디로 네. 가죠, 근데? 뇌과학과. 아, 뇌과학과. 네. 너무 중요하죠. 사실 디지스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인공지능 시대의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네. 하는 게 뇌에 칩을 넣는 거. 아, 뉴럴링크. 네, 뉴럴링크. 뉴럴링크. 그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까요? 사실 뇌과학자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주제였어요. 우리의 뇌의 신호를 읽어서 우리 몸의 근육에 그 신호를 전달해서 움직인다. 이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우리 뇌에다가 업로드한다, 다운로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 언어가 아예 달라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랑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 아예 달라요, 신호가. 예도님은 유튜브로 보는 게 좋다 참. 왜냐면 유튜브는 끌 수가 있거든. 근데 진짜 대구과학 경북기술원이 네. 제가 알기로 올해가 이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난리 났어요, 올해. 수시도 아마 경쟁률이 네. 디지스트가 1위예요, 1위. 좀 잘 나가는 곳이에요. 진짜 잘 나가네. 네. 교수님 무슨 과였어요? 저는 천문우주학과입니다. 그 지금은 융복합 기초학부 특임 교수입니다. 그 뭐라고요? 융복합 기초. 중복이요? 그러니까 융합.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니까 융복합이에요. 다 배워야 돼요. 수학, 물리학, 뭐 전자공학, 양자역학. 양자역학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안 듣고 싶어요. 양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한다는 거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 그러면 네. 그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오.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벼락치기 많이 해봤어요? 저 너무 많이 해봤죠. 저는 벼락치기밖에 안 해요. 벼락치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재능입니다. 우리가 벼락치기라는 거는 초고도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각성 상태가 돼서 그쵸? 공부도 너무 잘 되고 기억도 너무 잘 돼. 아 확실히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돼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장기 기억으로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네, 어렵구나. 오래 가기 힘들어. 아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주기적으로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공부잖아. 날이 너무 좋았어 갑자기. 와. 해가 떴어요. 와. 교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는 사실 뜬 게 아닙니다. 그럼요. 원래 떠 있었고요. 구름이 사라진 겁니다. 교수님 티예요? 교수님 네. 요즘에 저희가 꽈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3대3 꽈팅을 시켜주는데 과학적으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대3 커팅을 해줘. 3대3 꽈팅. 이미 수학적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커팅. 왜요? 3대3일 경우에는 누군가 한 명이 망쳐도 나머지가 디펜스가 가능해. 그래서 3대3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다. 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꽈팅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느 과랑 해야지 성공률이 높나요? 과는 이게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과 대 문과. 이거야. 이거? 답을 알고 있네. 이과 달라야지. 대 문과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요? 서로가 약간 상보성의 원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과에서 흔한 농담이 상대방이 되게 참신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이 서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약간 다른 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섹시함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거리가 멀수록 권위가 높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절대 안 왜냐? 듣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젠스낭 왜 권위 있습니까? 만날 일이 없고. 많이 멀어. 젠스낭 자녀분들 말 안 들을 거예요. 그쵸. 젠스낭이 아버지 야 엄마한테 나 엔비디아 사 그러면 아빠가 뭘 알아? 뭐야?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와. 아인슈타인은 뇌가 더 실제로 크나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확실히 얼굴이 크시긴 하거든요. 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분이 세계의 천재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뇌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을 부검했던 의사가 뇌를 훔칩니다. 훔친 다음에 본인도 연구를 하지만 이거를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요. 이거를 같이 연구하자는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아무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하드웨어를 육안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제 전원을 넣고 속도를 테스트하고 막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성능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크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쵸. 크기가 그렇게 따지면 고래나 코끼리가 훨씬 똑똑해야 돼. 인간보다 훨씬 크거든 뇌가. 근데 네. 얼굴이 작아 똑똑하잖아. 저 IQ 138입니다. 훌륭합니다. 높은 편인가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은 IQ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47 나왔어요. 지금은 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뇌가 아무리 가소성이 있어도 네. 노화 때문에 점점 퇴화됩니다. 아 노화 때문에 IQ가 실제로 내려가나요? 인지 능력에 저하가 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뇌의 가장 정점은 19살 때? 아마도 한 20살 정도가 정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아 그러면 술을 마셔서 20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가요? 19살 때까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에탄올이란 말이죠. 네. 에탄올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얘가 이제 뇌의 주요 부위들의 어떤 영향을 줘요. 일종의 독성 물질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간에서 분해가 돼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도 끊기고 필름 진짜 왜 끊기는 거예요? 그게 그 잔여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뇌로 가서 공격을 해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프로세스는 잘 돌아가는데 저장이 안 돼.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저장이 아예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저장하는 부분을 공격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필름이 끊겨요. 네. 근데 이제 사고력 쪽을 공격당하는 분위기. 네, 네.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요. 아. 그리고 그 각자 사람마다 공격당하는 게 다르나요? 다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다른 애들은요? 자는 분들이요? 네. 다행이죠. 자 다음 동상 갈게요. 이제 끝나고 아인슈타인 얘기 거의 못했는데? 다 봤어요.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양자역학을 수업 언제 가나요? 지금도 수업이에요. 저 유튜브를 끌 수가 없어. 아 라모니카 할 뭐. 스페인의 뇌과학자입니다. 전 초면이에요. 지금 제가 대충 봤거든요. 동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돼요. 혈액이 안 끝나요. 학생들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이 디지스트에서? 하죠. 근데 여기 캠퍼스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멋진 겁니다. 그게 왜 멋있는 거예요? 왜냐? 다 연구하고 있거든.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누리질 않아. 아니 교사님 왜냐? 근데 나는 이 아름다운 캠퍼스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연구가 더 재밌거든. 이게 디지스트예요. 얘 대단하긴 하다. 네,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인터뷰해도 돼요? 아, 저 오세요, 오세요.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 야, 딱 봐도 괜찮아, 느낌이 이분 훌륭한 연구자입니다. 야, 느낌이 화가. 어떤 거 반갑습니다. 전공하세요? 화학 전공하고 있고요. 화학. 지난주 월요일에 디펜스 통과했습니다. 야, 디펜스가 뭔데? 축하. 이제 뭐 박사예요, 이제 배워요. 박사. 이제 박사 하기 딴 거예요. 와, 어째 느낌이 포스가 이미 약간 전문가의 포스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셨어요? 제가 일반고를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어요. 아. 4대에 나왔고요. 디지스트 학석박.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엘리트 코스예요. 무슨 과였어요? 학교가 놀랍게도 네. 과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무학과입니다. 무학과. 전공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4년 무학과예요. 그러니까 학부 내내 과가 없이 내가 원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완전 열려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졸업할 때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걸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이학사냐 공학사냐를 정할 수가 있고 자유도가 매우 높은 거죠. 아 그러면 디지스트는 과팅이 아니겠네요? 그쵸. 제가 과팅은 안 해봤는데 몇- 3대3으로 대구교대랑 미팅을 해봤어요. 아, 3대3이야 역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진짜 놀랍게도 그냥 과학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아,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 미팅 갔을 때도 제발 과학 얘기하지 말고 아, 강불하고 가요. 왜? 그 좋은 걸. 부끄럽잖아요. 거기서 과학 얘기를 해서 재밌게 만들어야 돼. 놀랍게도 했어요. 잘했다. 근데 학부 때 과팅이면은 제가 볼 때는 뉴턴 역학 정도가 딱 좋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어려워. 그때 친구로 남으셨구나. 그렇죠. 물론 그들 연락을 서로 안 하긴 했지만 네,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 네. 그 최근에 결혼했던데 잘 지내고 저희 오늘 수업 전에 점심부터 같이 먹을 거거든요. 좋아요. 아, 좋아요. 식사하셨어요? 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 먹어도 돼요. 얘기하면 돼. 음식을 놓고 저는 잘 안 먹어도 됩니다, 원래. 왜냐면 입이라는 것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점심부터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혹시 딴 데서 먹어도 돼요? 혹시? 안 돼? 밥 먹으러 가시죠. 좋습니다. 안녕. 안녕. 교수님도 같이 내가 모셔왔어. 교수님도 내가 모셔왔어. 교수님 아니에요? 무슨 과야? 기초학부에 뇌과학 트랙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고 융복합 기초학부? 네 맞습니다. 융복합 기초학부 특임 교수라서 아니, 딱 우리 제자들이네. 어때? 교수님 보니까 어때? 지금 약간 너무 피곤할 때 꾸는 꿈 같고 원래 대부분 교수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 좀 힘들지 않아? 근데 우리 교수님은 특별하니까. 교수님. 아니, 이상한데요? 제자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네, 교수님 안 하고 교수님이라고. 진짜로? 예. 일단 밥 먹자, 얘들아. 여기 뭐 먹어? 저희가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어우. 와우.
맛있는 거 시켰나 본데? 오. 아 뭐야? 배달의 민족 한 그릇도 무료 배달. 한 그릇만 시켜도 무료 배달이 된다고? 좋다야. 아 PPL이야? 채소 주문 금액 없는 한 그릇. 진짜 1인분 배달 서비스. 혼밥 메뉴 고민될 땐 배민 한 그릇. 배달의 민족 PPL인데 와 배달의 민족 PPL. 너무 좋다. 이게 최소 주문 금액이 없는 배민 한 그릇이에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저 쓰고 있어요. 1인분 많이 먹으니까. 1인분만 시킬 수 있게. 맞아요. 딱 하나만 시켜도 배달이 되게끔. 네, 그래서 오늘 최소 주문 금액 부담이 없으니까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거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친구들 어떤 거 먹고 싶어? 약간 햄버거가 땡기는 거. 아 햄버거 좋은데? 나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짜장면이야? 응. 오케이. 나는 김치찌개 돈가스. 김치찌개? 아 오케이. 교수님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삼겹살. 삼겹살로. 삼겹살. 네. 오케이. 저는 이삭 토스트. 아 좋다. 이삭 토스트는 근데 1인분이 단가가 나오나? 4,000원 이러지 않나? 그러니까 와 이게 된다고? 정말 다 다르다. 와. 아 다 있어요 지금. 말한 게 진짜로. 진짜 한 그릇으로 심지어 할인까지 들어가서 팔아요. 기숙사에서 혼자 먹기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좋지. 저는 원래 2인분 먹어서. 우리 재소도 지지 않는데. 원래 2인분 먹잖아요. 아 저는 이제 와퍼 3개 먹고 감자튀김 라지로 하고 콜라 라지. 아 근데 콜라는 또 제로 콜라로. 그치. 제로 콜라 약간 김 빠진 제로 콜라지 뭐. 배달비 걱정 제로. 혼밥 메뉴도 자유롭게. 페민 한 그릇.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침에 내가 덜 깨거든. 나 눈 뜨면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기억도 뭔가 가물가물하고 뭔가 몸이 잘 안 움직여. 이거 좀 유명한 얘긴데 잠을 90분 단위로 자라 그러는 거 들어봤어? 낮잠 말하는 거야? 90분의 배수로 자면 돼. 이게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다음에 뭐 렘 수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얕은 수면 상태일 때 깨면은 좀 더 개운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잔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자지 않고 그냥 3시간만 잔다든지. 거짓말. 아 진짜로. 진짜 애들 단체로 나 놀리네. 과학 좀 한다고. 왔다. 이게 다 1인분으로 따로따로 왔거든? 와 배민 대박이야. 야. 맛있겠다. 와 맛있다. 대박. 넌 칼스 안 쳤어? 썼어. 면접까지 봤어. 근데 면접에서 울었어 내가. 내가 발발 떨고 있어가지고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 떨고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로를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위로를 받는데 왜 눈물이 나나요? 과학적으로? 열받아도 눈물이 나잖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기쁠 때도 눈물 나죠. 너무 기뻐서 시상식. 눈물이 나고. 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의 뇌는 항상 그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너무 기쁘면 약간 부정적으로 옮기려고 눈물이 나는 거야. 조절을 눈물로 조절하는구나. 너무 놀라면은 너무 충격받으면 웃음 나죠. 네. 저는 좋으면 이게 손바닥 맞았을 때 웃음이 났어요. 그거는 이제 성향이 본인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이제 광유전학이라고. 아 네. 핫한 분야인데. 네 이제 빛을 줬을 때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떠한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든지. 그 매닝블랙처럼 이렇게 빛 딱 보면 기억력 팍 그게 돼요? 빛을 사용해서 또 어떤 기억에 관련된 걸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그런 거를 지금 실험실 레벨에서는 가능한 상태고. 그러면 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꿈을 디스플레이하는 거 이거 해상도 굉장히 올랐고 지금 AI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보여준다고요? 뇌에 어디가 활성화되느냐를 봐서 그거를 디스플레이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좀 띄우는 거야. 와! 내 꿈은 안 돼. 아까 맞고서 좀 웃었기 때문에. 내 꿈은 안 돼. 내 꿈은 안 돼. 지금 몇 분이에요? 45분입니다. 벌써 그렇게 했어? 네. 봐봐 이거 시간 모자랄 것 같아. 원래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촬영하기에. 그렇네. 촬영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수업 때 먼저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있을까? 조명 그 노란 빛깔이 좀 잘 된다고 그러지 않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약간 살짝 은은하게. 어둑어둑하면서 은은한 노란 빛깔.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그치? 그치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맞아 공부할 때 파란 펜으로 했을 때 기억이 더 오래 남다는 연구는 실제로 있어요. 왜? 뭐 빛이나 조도 이런 걸 봤을 때도 뇌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오래 남는
색깔? 근데 쓰는 거는 그냥 내가 했던 거 똑같이 또 쓰는 거니까 뇌를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백지 테스트를 하는데 한번 익힌 내용을 아예 새로운 종이에다가 새롭게 또 정리를 해. 그러면 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또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지. 이거 좋은 것 같아.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또 뭐 그런 거 있어? 단기 기억을 어쨌든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내가 공부한 게 나한테 맞아. 남아있는 거잖아. 나 장기 기억이 안 좋아.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만드는 거거든. 장기 기억을 어떻게 만드냐면 해마가 너가 자는 동안 그걸 만들어.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좀 잠을 자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거네? 그치?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꽈팅하거든. 꽈팅 팁 없어? 나 어제 강의 시간에 뇌과학적인 소개팅 꿀팁 받았어. 얘기해봐. 일단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자가 이러고 있잖아.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면 미러셀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 그럼 이게 호감 신호로 작용을 한대. 이런 거랑 사람이 이제 기대치 이상의 도파민을 막 터트려줬을 때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랬거든. 뭐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거야. 막 제서처럼 막 햄버거 3개 먹기 막 이런 거.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도파민 싹 도는 메뉴 선택. 여러 명이 모여도 내 맘대로. 또 먹고 싶다? 배민 한 그릇. 가자.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수업 들어야지. 그치. 아까 말했던 뇌공학개론 수업 들을 거야. 뇌 조종하고 그런 거 배울 거야. 씨. 이야. 안녕. 안녕. 근데 아까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 난 뇌정지 올 것 같거든? 뇌는 절대 정지 안 해. 왜? fMRI로 찍어보면 뇌는 항상 이제 일하고 있어. 뇌정지가 온 거를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하지. 너네 MBTI 어떻게 돼? 나는 ESTP야. INFP. 난 ENFJ. F 맞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야, 너네 MBTI 손 들어봐. F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 T. 그럼 나머지 다 T야? 우리 학교가 좀 그래. 이게 나 궁금한 게 T인 애들이 공대에 오게 되는 걸까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T가 되는 걸까? 그런 전후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과학자의 너 F 맞다고? 내가 꼭 연구해 볼게. 확실히 연구해줘. 이거 연구해서 너네 누군가 이거 한번 논문 올려줘. 아이고. 교수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자, 뇌공학개론 수업 시작합시다. 교수님 소두신데? 누구? 저는 이번에 전과하게 된 전과자 카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거 환영하고 재밌게 듣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봤어요. 너무 좋아해요. 어떤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시나요? 전과자 학생은 저 소심이 좋아합니다. 왜요?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가 소심이. 오늘 또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복습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수업은 이제 아주 디테일한 뇌공학을 배우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공학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키에서 공학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뇌공학 수업을 듣는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학은 과학과 완전히 다르다. 과학자는 자연을 이해하려 하고 기술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We make a thing. 우린 무언가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흔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뇌질환들 뭐 있어요? 아무나 크게 얘기해요. 조현병, 또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열거한 여러 가지들은 아직까지 딱히 꼬집을 만한 치료법이 없죠.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 분야가 뇌예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직 그 원리를 다 일깨우기 전에 엔지니어링을 해보자. 파킨슨, 알츠하이머, 조현병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는데 원리를 다 탐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전에 방법을 찾아보자, 해법을 찾아보자가 뇌공학의 본질입니다. 저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쓰는 거를 만드는 게 우리 일이야. 맞아. 자, 이제 behavior phenotype 들어갈 차례인데 이게 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뇌과학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뇌공학적 인터벤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뇌의 지배를 받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예가 걸음걸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 중에서 되게 제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 패턴으로 본인이 잡혔던 게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압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 전달했네요. 내과학에 머물러야 되겠는데? 그 내족지 보행이라고 그 안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행동학적 표현형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배를 받는 거죠. 왼쪽 쥐 걸음이랑 오른쪽 쥐 걸음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 쥐는 그래프가 안 올라오죠. 오른쪽 쥐는 보면 고르게 다 올라오죠.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나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판명되기 전에 봤더니 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를 공학적으로 좀 더 단순화시켜서 보면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어떤 정보로부터 행동을 결정해주는 제어 센터잖아요. 그 과정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그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뇌공학적 인터벤션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근데 뇌는 컴퓨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뇌공학적으로 접근을 쉽게 하려면 컴퓨터로 대체하면 쉬워져요. 입력이냐, 출력이냐, 아니면 기억 장치냐, 아니면 제어 장치냐. 내가 어디를 지금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방법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력 장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던져줬었죠. 시각, 촉각, 감각을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입력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뇌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어쿠스틱도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초음파를 집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각 중추를 교란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런 화학 물질이 없는데 냄새가 느껴졌던 거예요. 이거 TV에 넣으면 좋겠다.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원래 옛날부터 일본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향기 나는 TV.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20시간 전. 이게 제가 이래서 맨날 잠을 못 자요.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웃고 계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엄청 행복해하죠. 어제 새벽에 요 논문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를 요거 너무 잘 됐다. 오늘 수업 시간에 가져야겠다. 근데 타이틀 한번 봐보세요. 피전. 마그네틱 필드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구현이 됐어요. 근데 78년도 논문이죠. 아주 오래전에 밝혀진 이 논문이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철새들이 이제 겨울철에 이동할 때 루트를 탐지하는 원리에 대한 가설을 좀 들어본 거 있죠. 우리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다. 그 세포까지는 찾아 적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교수님, 네. 교수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ENFP였었어요. 교수님은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업 이름이 뇌과학 실험? 그치, 뇌과학 우리 실험. 이제 실험하러 가는 거야. 그럼 아까 그 쥐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비슷한 거 할 수 있지. 실험 볼 수 있어. 쥐는 볼 수 있어, 확실한 거. 살아있는 쥐? 그치. 과자 쥐 본 적 있어? 전 죽어있는 쥐는 봤어. 진짜 크다. 여기가 이제 오픈랩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24시간 불도 켜져 있고 여러 개의 랩들이 한 줄로 쫙 이어져 있는 형태. 이제 여기서 가운 입으면 돼. 갈아입으면 돼? 진짜 이번 시즌에 가운 많이 입어나. 너 쥐 콩파 썰어본 적 있어? 얘는 썰어본 적 있어. 쳤다 내가 쳤다. 지금 썰어서 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 보여줘. 이게 브레인 샘플인데 이거 비슷한데 나랑 내가 한 거랑 똑같은데 왜 이게 동결 절편으로 한 거야? 맞아. 동결 크라이오 섹셔닝이라고 하는데 맞아. 해봤잖아. 봤어. 좀 분발해라. 이거 좀 아쉽다. 더 얇게 썰었어야 했어.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우와 뭐야? 우와 어떻게 대학교 이런 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여기 쥐 있네.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지금 뇌에 이제 침을 찍은 거야. 전극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지. 나 대화가 안 돼 지금. 나 진짜로 이거 진짜 뇌정지 왔어요. 뇌정지가 오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뇌공학 수업도 듣고 뇌과학 실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뇌공학 수업에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기 생리학적 기술이 있거든요. 뉴럴링크.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뇌를 연구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경 칩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뇌에다가 특정한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될 텐데 한번 보시죠. 이게 꽂히는 겁니다.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극이 64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에. 그래서 보시면은
끝부분에 1mm 안에 이렇게 전극이 엄청 많네. 64개가 있는 거예요. 와. 여기에는 128개, 옆에는 256개의 전극. 와, 저거 한의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128개의 전극으로 오늘은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 이게 삽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뇌 어느 부분에 꽂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선조체라고 하는 학습과 관련된 뇌신호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신호에 따라서 학습과 관련된 신호를 지금 도파민 완전 터졌어. 아, 지금 되어 있나요? 네. 위에 보시면은 128개의 전극에서 뇌신호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행동하는 쥐에서 어떻게 뇌신호를 얻고 해석을 하는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동물은 이미 한 7일 정도 학습을 이미 한 상태예요. 아, 특정 향기를 주기 시작하고 몇 초 후에 달콤한 보상을 줘요, 저희가. 네. 그럼 그 보상을 먹기 위해서 혀를 낼름낼름 하거든요. 네. 그 향기를 보상으로 인식해서 그 중간 사이에 이미 행동을 보여줘요. 네.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네. 타이밍과 보상이 나온다는 걸 그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블로브의 개와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조교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작동하게 할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나요? 이것만 누르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이걸 누르면 됩니까? 네.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누를게요. 지금 현재 이 동물한테 바나나 향기를 막 줘요. 오, 혀 나온다, 혀 나온다. 이제 동물은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과 함께. 오. 뇌신호가 더 나온 유런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네. 행동과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바나나 향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 개인별 차별화. 물론 개인의 또 취향이야, 너의? 근데 난 다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바나나 향기 좋아하는 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런은 행동하기 전 좀 더 전에 반응 부위고 어떤 유런은 딱 행동했을 때 행동하고 나서 넷째 날이 되면 될수록 행동에 가깝게 시그널들이 모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신경 회로가 달라졌다는 건 가소성이라 그래요. 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도파민과 연관된 뇌신호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언제 제일 높게 나오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연구하고 새로운 결과 나올 때 도파민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 저는. 와, 뇌다, 뇌. 네, 오늘 디지스트 뇌과학과에 다녀왔습니다. 대구까지 왔는데 디지스트에 진짜 재미있는 수업들 잔뜩 듣고 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디지스트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과학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과학이 굉장히 친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교수님 덕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고. 오늘은 뇌로 일행시. 뇌. 네? 뇌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주제는 문이과 편입니다. FP가 뭔가 사회 실험하려고 지금 까팅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푸름이 개인기 있는데 해주면 안 돼? 좋아. 근데 혹시 저 왜 아는 척 안 하세요? 뭐야? 아는 사이라고? 손깍지 5초. 야 손깍지 5초 나왔어. 손깍지 5초. 아!